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번 주와 다르게 하루 종일 주도했던 주도 테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도주. 물론 정말 제가 원하는 S급의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번 주와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주도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은 바로 GS글로벌 그리고 KPF.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도주가 거래대금이 2,000억 이상 터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2,700억까지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물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못했죠. 분봉을 보시면 코스닥의 분봉을 보시면 보합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결국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시장은 좋지 못했지만 주도주를 매매하는 저희로서는 일단 GS글로벌 같은 종목이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하락하는데 우리한테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래대금이 실린 주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도 오르고 GS글로벌 같은 대금이 조금 받쳐주는 주도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GS글로벌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GS글로벌만. KPF도 보긴 봤지만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았고 GS글로벌만 매매를 했는데 GS글로벌의 분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보시면 아침에 9% 이상의 갭을 띄우고 그리고 첫 캔들에서 13%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첫 캔들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떨어지고 돌파하자마자 떨어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차트가 만들어졌었어요. 그쵸? 그런데 GS글로벌만 지켜본 이유는 저번 주 내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봤다시피 저번 주 내내 거래대금 없이 순간적으로 불쑥불쑥 상승했다가 갑자기 제자리에 오거나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정말 많았죠. 기억하실 거예요. 저번 주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그 경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거래대금이 빵빵한 종목에서 매매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더 보수적인 마인드로 죽어도 대금이 강한 GS글로벌에서 죽자라는 마인드로 GS글로벌만 관찰을 했고 이 종목만 오늘은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장이 대금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금만 거의 제가 집중적으로 쳐다본 것 같아요. 대금만. 물론 일봉 차트의 모습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서 매매를 진행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급등한 종목들이 대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40억, 30억, 그쵸? 다른 느낌이었고 앞에서도 53억, 22억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세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GS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보고 세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GS글로벌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보면 1승 이런 종목들 순간적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는 것 같으나 갖다 대보면 15억, 18억, 12억 얼마 안 되죠. 대금이 약하니까 올라가다가도 푹푹 쓰러집니다. 푹푹. 그리고 제시스 메디카 올라가다가도 대금이 안 붙으니까 결국 못 올라가요. 그쵸? 여기는 거의 거래가 안 되죠. 유니크 올라가다가도 푹푹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 칸 깨고 두 칸 깨고 오랫동안 보합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린 거죠. 이런 거가 돌파를 샀는데 연속적인 대금이 붙지 않아서 떨어져요. 근데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물린 거죠. 보세요. 대금 없는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푹푹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반짝하고 제자리 오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 거래대금이 한 2캔들, 3캔들 연속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S 글로벌만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두 계좌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앞에서는 돌파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돌파를 진행했는데 보시면 제가 여기서는 길게 끌고 가는데 여기서는 길게 끌고 가는데 여기서는 좀 짧죠. 이런 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여기서는 비중이 좀 많이 컸고요. 여기서는 제가 비중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좀 욕심을 부려서 비교적 좀 빨리 판 경우 있는데 여기서는 비중을 조절하다 보니까 상한가까지도 홀딩을 했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GS 글로벌 매매한 이유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KPF랑 GS 글로벌이랑 약간의 그 순위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쯤에서 있었을 거예요. 요쯤 한 12시 기점으로 해서 12시 10분? 20분? 그쵸? 근데 보시면 GS 글로벌은 저점을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하죠. 근데 KPF는 저점이 우상향하지가 않죠. 여기 우상향을 하는 듯 보이지만 우상향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이때는 최대한 누가 대장을 할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테마를 잃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종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GS 글로벌이 결국 대장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더 사고 홀딩한 거예요. 보시면 이때 KPF는 조정을 주고 우상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GS 글로벌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GS 글로벌의 대장이 된 거고요. 분명히 KPF가 이때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3%에서 4%, 최대는 4%까지 앞서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얘는 횡보를 하고 얘는 여기서 우상향을 해주면서 세력들이 얘를 밀어 올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건 기술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KPF를 매매했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장중에는 이 두 종목이 누가 대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약간 비스무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률 측면에서 비스무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KPF까지 매매해볼만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간신히 그 주도 테마가 나온 건데 이 두 종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딱히 수익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도 아슬하게나마 제대로 된 종목이 한 종목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이겠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침에 좀 내동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웠을 텐데 내일부터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